이 비디오는 침묵한 가장 끔찍한 역사적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류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며 이러한 이야기의 누락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강조합니다. 숫자 1.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는 미국의 취임 지도자로서의 인정된 기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정체성의 최고의 상징이지만 치과 건강에 대한 덜 알려진 장이 있습니다. 성인의 첫날, 20세의 나이의 워싱턴은 신비한 상태에 직면하여 이빨을 하나씩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1789년에 대통령직을 가정했을 때 그는 이빨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외모의 중요성을 인식한 워싱턴은 치과의 선구자인 존 크루 박사와 상담했다. 워싱턴의 의치가 목재로 만들어졌다는 대중의 믿음과는 달리 승무원은 황금 접시에 고정된 하마, 코끼리, 상아, 심지어 인간의 뼈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이 개인화된 치아는 워싱턴이 자신의 연설을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었다. 오늘날 거짓 의치의 복제본은 볼티모어와 뉴욕의 박물관에 전시되어 과거와 현재를 실질적으로 연결합니다. 2번, 항구에서 자유의 상징적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은 일반적으로 이민자들을 위한 역사적 앨리스 섬 근처의 위치로 인해 이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원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깨달음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고안된 이곳은 지식 조명을 상징하는 토치와 미국 독립 날짜를 표시하는 태블릿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의의 선물은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양국 간의 우정을 강화합니다. 엠마 나사로스가 동상의 받침대에서 발견된 시를 썼을 때 자유와 이주 사이의 연결은 깊어졌습니다. 자유는 망명자의 보호 어머니가 되어 상징을 넘어 이야기를 확장했습니다. 동상의 역사에 대한 탐구는 우리의 역사적 인식이 잘못된 개념에 의해 성형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복잡한 층을 인식하는 통찰력 있는 눈으로 역사적 이야기를 다룰 것을 촉구합니다. 3번, 유명한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높이에 대한 일반화된 잘못된 개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약 5피트와 2인치 정도가 낮다고 믿었지만 이 아이디어는 오해에 근거합니다. 이 법안은 원래 프랑스발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혼란이 생겼으며 이는 영어발보다 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이 영어 시스템이 되었을 때 나폴레옹의 진정한 높이는 실제로 프랑스 남성의 평균 높이보다 약 5피트와 7인치였습니다. 오해는 낮은 키를 과장한 영국 만화로 인해 잘못된 아이디어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나폴레옹의 높이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오류는 편견과 오류가 우리의 역사적 이야기에 어떻게 뿌리를 둔 방법을 강조하며 대중의 신념의 의문을 제기하고 역사적 이야기를 심화시켜 사소한 세부 사항의 진실을 발견합니다. 번호 4. 그레이트 피라미드 건설에 대한 세부 사항. 2013년 프랑스와 이집트 고고학자들은 오래된 홍해 항구인 와디 엘 홀, 와디 엘-알의 동굴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판명된 수백 개의 등록된 파피루스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이 파피리에는 페로 키아푸스의 통치 27년 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기자의 위대한 피라미드 건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검사관 인 마이어를 위해 상형 문자로 작성된 기록은 4,500년이 넘었습니다. 나일 리버를 통해 철저히 문서화된 건축 및 교통수단을 보았습니다. 기타 기록은 지중해의 항구 건설과 같은 자세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파피리는 피라미드의 건설이 외계인이 아닌 인간의 작품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번호 남편의 피라미드 근처에 위치한 니트 여왕의 장례 사원인 파라오 테트, 페로 테트는 2323년에서 2291년 사이에 그리스도 앞에서 통치했으며 돌로 만들어졌으며 니트 여왕과 파라오 테트 여왕을 기리기 위해 제물이 보관된 진흙 벽돌 상점이 있습니다.
장례식 우물은 또한 왕조 18과 19의 사람들의 유물이 있는 피라미드 근처에 있었습니다. 우물 중 하나에서 13m 스크롤은 죽은 책의 17장, 그 너머의 오래된 매뉴얼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장례식 마스크가 발견되었으며 이 신의 아누비스와 동상에 전념하는 성소가 발견되었습니다. 오래된 게임도 발견되었으며 아마도 사망 후 사망한 사람들로 향할 것입니다. 연구원들은 17장을 연구하여 동일한 형식의 질문과 답변이 죽은 책의 다른 사본과 같은 형식의 질문과 답변을 보는 것으로 새로 발견되었습니다. 6번, 고대 이집트의 마지막 주권인 클레오파트라, 클리어펠러는 종종 매혹적인 이집트 여왕으로 묘사되지만 그녀의 혈통에는 알렉산더 대왕, 엘리그젠더 더 그레이트의 장군인 톨리오를 연결하는 마케도니아 그리스 뿌리가 있습니다. 조상은 이집트인이 아니지만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문화를 받아들이고 언어, 학습을 심화시키는 데 눈엣니다. 그의 그리스 상속을 이집트 전통과 합병하는 능력은 그의 역사적 인물의 복잡성을 더해 문화적 국경을 항해하는 방법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클리어펠러는 역사상 다각적인 문화적 정체성의 매혹적인 예가 되어 역사적 파노라마에 지울 수 없는 표를 남겼습니다. 번호 7. 로마인들은 복잡한 수로와 배관 시스템으로 시간에 놀라운 것을 달성했습니다. 그것은 독창적인 발명이 아니었지만 그것을 완성하고 엔지니어링에 뛰어난 업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공중보건 및 위생에 대한 기여로 인정된 공학기술을 위해 눈에 띄는 광범위한 납 및 점토 파이프 시스템, 하수구 및 수생을 구축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정교한 시스템의 개척자였습니다. 고급 배관은 도시로 장거리로 물을 가져 오도록 설계된 기념비적인 수생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로마는 공공목욕, 출처 및 가정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11개의 수생에 의존하여 공공위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유명한 하수구를 포함하여 하수도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식적으로 납 파이프를 사용하여 건강 위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증명했습니다. 이 용도는 납 중독에 기여할 수 있었고 일부는 로마 제국의 쇠퇴와 관련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리드 파이프에 원치 않는 결과는 기술 발전에서 불편함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으로 작용합니다. 번호 8. 역사적인 도시 필라델피아의 이집트의 묘지에 있는 고대 초상화. 고고학자들은 오래된 미라를 발굴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이집트가 파라논 왕조의 정부 아래에 있었을 때 톨레마 시대에 시작되었습니다. 권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계속 번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묘지의 최근 발굴은 부분적으로 완전하고 불완전한 2개의 온전한 미라 초상화를 보여주었다. 이 초상화는 비싸고 현실적이어서 여기에 매장된 사람들이 아마도 중산층이나 엘리트에 속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알렉산드리아의 예술가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결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사점과 공유 경험을 강조하여 조상들과 연결합니다. 번호 9. 역사적 전염병. 시프리아노의 전염병. 1997년과 2012년 사이에 룩소르에서 발굴되는 동안 그리스도 후 3세기의 로마 제국에 영향을 미쳤던 고대 전염병인 시프리아노의 전염병에 대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세라믹 및 기타 유물을 포함한 이 발견은 그 기간의 해충 발발과 일치했습니다. 샌 시프리아노 주교가 불렀던 팬데미어는 역사적 기록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리스도 후 251년에서 266년 사이에 로마에서 많은 사망을 일으켰습니다. 이 발견은 역사에 대한 빛을 발산할 뿐만 아니라 에볼라와 같은 출혈성과 같은 전염병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의학적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고대 이집트 텍스트와 함께 역사 전반에 걸쳐 교육과 과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과거 문명에 대한 지식이 현재의 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번호 10. 1518년에 그림 같은 도시 스트라스부르의 도시에서 댄스 전염병으로 알려진 독특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레이디 트루프이라는 여성이 집을 떠나 거리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솔로 공연으로 시작된 것은 이상한 쇼가 되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전염성 댄스 열병에 합류했습니다. 당황하고 걱정하는 당국은 라이브 음악 건물에 영향을 받는 집과 같은 다양한 비전통적인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춤은 지속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도시 밖에서 댄서들을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현상은 독특하지 않았다. 프랑스에서 14세기, 벨기에 15세기, 마다가스카르에서 19세기에 비슷한 발발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몇 가지 이론이 제안되었지만 코어너 주얼로 더 센테이노라는 곰팡이에 의한 식중독과 관련되니 신비한 춤의 정확한 원인은 과학자들에게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11번 타니스의 잃어버린 도시. 나일 델타에 위치한 테니스는 세 번째 중간 기간 동안 고대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프랑스 고고학자 피에르 몬테, 피에어 만테트에 의해 1939년에 재발견될 때까지 망각에 빠졌다. 도시는 성전, 궁전 및 진짜 무덤을 포함한 고고, 학적 보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발견 중에는 람세스 2세의 승리에 유명한 깨달뿐만 아니라 석관과 장례식이 발견된 진짜 괴사가 있습니다. 테니스의 발굴은 이집트 역사에 대한 독특한 비전과 페니시어 및 그리과 같은 다른 고대 문화와의 관계를 제공했습니다. 번호 12. 위대한 대본 작성. 기자의 위대한 스핑크스는 바위에 새겨진 인상적인 동상으로 인간의 머리를 가진 사자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고대 이집트의 사왕조의 파라오 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저의 피라미드 근처에 위치한 이 제품은 수세기 동안 매혹과 추측을 받았습니다. 기원전 2500년경에 지어진 것으로 여겨지지만 미스터리는 여전히 정확한 기원, 목적 및 의미에 대해 지속됩니다. 거의 20m 높이와 길이가 70m 이상인 그레이 스핑스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조각상 중 하나입니다. 수년에 걸쳐 그것은 고대 이집트의 화려함의 상징적 상징을 보호하기 위해 복원되고 보존되었습니다. 번호 13. 아부 신벨 사원. 기원전 13세기 램시즈 II에 의해 지어진 이들은 고대 이집트 문명의 상징적 기념비입니다. 바위에 새겨진 그들은 다양한 신들과 바로에게 헌정되며 그들의 역사를 알려주는 구호와 인상적인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태양 광선이 주요 성소에 침투하여 독특한 쇼를 만들 때 춘불의 천문학적 정렬로 눈엣니다. 1960년대에 돌은 주목할 만한 기술적, 고고 학적 성취인 어주원댐의 건설로 인해 홍수를 피하기 위해 스톤에 의해 옮겨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명소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이었습니다. 외관에 있는 램스 2세의 거대한 동상은 인상적이며 고대 이집트의 삶을 묘사하는 내부를 장식하는 구호와 그림. 그들은 수년 동안 예술가와 영화 제작자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역사가들에게 매혹과 연구의 원천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원의 보존과 보호는 미래 세대에 대한 보존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우선순위입니다. 요약하면 아부 신벨 사원은 고대 이집트의 위대함과 능력의 지속적인 유산이며 그들의 화려하고 역사적 의미로 그들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번호 14. 어마언어의 도시. 기원전 14세기 페로 에이커네이턴이 설립한 어마언어는 엠네이니언 시대로 알려진 짧은 기간 동안 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이 고고 학적 유적지는 기절 한 하나님의 독점적인 숭배를 장려한 에이커네이턴과의 관계로 유명합니다.
어마언어의 발굴은 궁전, 사원 및 가정의 유적뿐만 아니라 조각상과 비문이 있는 점토 정제를 포함하여 많은 양의 유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종교적, 정치적 변화의 시기에 고대 이집트의 삶에 대한 독특한 비전을 제공합니다. 어마어너시는 간단하지만 영향력 있는 에이컨에이턴에 대한 매혹적인 간증입니다. 번호 15. 헤트셰프수트 사원. 데이어 엘바리에 위치한 헤트셰프수트 사원은 고대 이집트의 가장 인상적인 기념물 중 하나입니다. 이집트에서 파라오로 통치한 유일한 여성인 헤트셰프수트를 기리기 위해 지어진 이 성전은 절벽의 바위에 조각되어 인상적인 전망을 만듭니다. 비틀거리는 테라스. 콜로나 타스 및 구호는 여왕의 삶의 장면과 그녀의 통치 기간 동안의 업적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사망 후 기억을 지우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헤트셰프수트 사원은 그의 통치와 이집트 건축의 위대함에 대한 지속적인 간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번호 16. 서카러의 비틀거리는 피라미드. 서카러의 비틀거리는 피라미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구조 중 하나입니다. 페로 조서의 건축가 이모터프이 고대 이집트의 사망조에 지어진 이 피라미드는 장래 건축의 진화에서 이정표를 표시했습니다. 6개의 중첩된 마스타바에 의해 형성된 비틀거리는 디자인은 피라미드 건설의 발전을 나타냅니다. 피라미드 외에도 서카러의 장래 단지에는 수많은 마스타바, 사원 및 조각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초기의 고대 이집트의 삶과 종교적 신념에 대한 완전한 비전을 제공합니다. 서카러의 비틀거리는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독창성의 지속적인 상징입니다. 번호 17. 카어넥 사원. 고대 도시 테베, 오늘 룩소르에 위치한 이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종교 단지 중 하나입니다. 램시즈 II 및 토트모시스 II을 포함한 다양한 이집트 파라오에 의해 2000년 이상 지어진 이 사원은 일련의 성소, 오블리스크, 조각상 및 기념비적인 기둥으로 구성됩니다. 134개의 거대한 기둥이 있는 히포스티살러는 가장 인상적인 카어넥 구조 중 하나입니다. 이 종교적 유적지는 이집트의 새로운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 중심이었으며 이집트 문명의 권력과 위대함에 대한 인상적인 간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18번. 귀족의 계곡. 룩소르 근처의 나일의 서쪽 해안에는 고귀한 공무원의 무덤과 고대 이집트 엘리트 회원들을 수용하는 광범위한 묘지인 귀족의 계곡이 있습니다. 구호와 그림으로 풍부하게 장식된 이 무덤은 이집트 귀족의 삶과 신념에 대한 자세한 비전을 제공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 중에는 매너와 넥트의 무덤이 있으며 일상생활의 다채로운 장면으로 유명한 매너와 넥트의 무덤과 새로운 제국에서 파라오를 섬기는 귀족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계곡의 지속적인 탐구는 이집트 사회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번호 19. 이르푸유 사원. 펠컨 호러스 신에게 헌정된 에드포 사원은 이집트에서 가장 보존된 사원 중 하나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에 지어진 이 성전은 크기와 보존 상태에 깊은 인상을 줍니다. 그 벽은 호루스 숭배와 관련된 이집트 신화와 종교적 의식을 해설하는 구호와 상형 문자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기둥과 장식 지붕이 있는 히포스티살러는 성전의 가장 인상적인 특성 중 하나입니다. 이데푸유 사원은 종교적 중요성 외에도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의 이집트 예술과 건축에 대한 그리스의 영향에 대한 귀중한 간증입니다. 20번. 토텀케이먼의 무덤. 1922년 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발견한 왕의 계곡에 있는 투탕카문, 토텀케이먼의 무덤은 이집트 고고학의 가장 유명한 결과 중 하나입니다. 이 무덤은 실제로 손상되지 않았으며 고대 이집트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인공물의 보물과 지식을 제공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 중에는 보석, 가구, 무기 및 의식 대상과 함께 파라오의 머리를 덮는 거대한 황금 마스크가 있습니다. 물리적 대상 외에도 무덤 내의 상형 문자는
장례식 의식과 당시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토턴케몬의 무덤을 발견한 것은 이집트의 역사에서 이정표였으며 오늘날까지 연구와 감탄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